모셨습니다. 고혜진 감독님 모셨고요. 김정은 배우님 모셨고요. 손수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드시면요. 마이크 할게요.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감독님께 좀 먼저 말씀을 여쭤보겠는데요. 자,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로 조금 맨 처음에 기획이 됐지만 지금 이제 저희 쪽에 그러니까 영화로 처음 선보이게 됐는데요. 우리가 드라마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조금 시도하지 않는 또 이런 본격적인 장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이 작품을 또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그 입봉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처음에 이 작품을 시작하시게 된 그 계기들 감독님과 또 작가님께 두 분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입봉을 할 연차가 돼서 단막극을 찾던 도중에 왜 단막극은 주로 뭔가 귀여운 멜로나 따뜻한 휴먼 이런 게 많을까 해서 나는 스릴러 장르를 해보고 싶다. 내가 제일 잘 그래서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초보 연출가로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랑 같이 검사내전 하셨던 작가님을 찾아가서 저 두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밀실 심리 스릴러를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셔서 둘이 지금 회의를 해보다가 나온 작품입니다. 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까도 조금 밖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장편을 찍으시고 단편을 만드신 그런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긴 그 드라마를 다 하시고 했지만 이게 또 단막극을 다시 쓰시는 게 조금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그런 짧게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셨는지 그리고 좀 다르게 접근하신 방법을 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거였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생각을 듣는 건데요. 감독님 제안을 받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상태를 잘 하게 됐고요. 뭔가 확실히 좀 따뜻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응축된 장면이나 캐릭터를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이제 훨씬 더 이게 이야기 내러티브보다 더 영상적으로 이렇게 응축되게 보이는 그런 면들이 또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도경역을 맡으셨던 정여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얘기에 우리들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역할은 그 여러 사람을 속이는 것이면 또 본인을 또 속일 수도 있는 그런 역이고 화자지만 이 화자로 인해서 계속 진실을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또 그런 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역이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혜진 감독님이 이제 이런 스릴러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이제 대본이 나왔는데 막상 저는 내가 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재밌게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지 제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현주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혜진 감독님이 이거 언니가 해야 된다 라고 아주 강하게 추천을 하셔서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찍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스스로 구원을 비슷한 경험을 가졌던 그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경험을 나눴던 현주 이정훈 선생님이 하셨던 그 역할로 인해서 본인은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그 아픔을 졸업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관객분들은 또 이제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게 조금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인데 제가 연기할 때는 이제 셀프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뒤에 가면 모두 다 정말 이제 다 구원과 그리고 여성들의 연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김성민 배우님이 또 연기하신 그 역할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피해자와 이 사이에 또 하지만 또 스스로를 같이 연기하면서 구원하는 그 비슷한 그런 연기였던 것 같은데 또 어떠셨는지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그 이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이 대본을 받고 이게 너무 이 추리들이 제 안에 한 번에 확 이렇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메모해 가면서 이거는 누구의 거짓말과 누구의 추리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 되게 꼼꼼하게 이 대본을 보려고 노력했고 현장에서도 재밌었던 거는 이게 같은 진실에서 나온 다른 거짓말들인데 되게 미묘하게 다른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빼곡히 스케치를 표현하다가 빼곡히 다 하나하나 메모해서 그 차이점이 뭐고 어떤 차이를 두고 연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했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만 더 장희진 배우님께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고 그 관객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는데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역할들과 다르게 이 형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약간 빌런의 역을 또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역시 비슷하게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또 받으셨을 때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이 역할 역시도 자기의 구원을 굉장히 바라는 또 이 존재잖아요. 그런 심리들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처음 글 받고 나서는 좀 많이 헷갈렸어요. 유경이라는 캐릭터를 잡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정말 극적으로 사이코패스처럼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단계를 낮춰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레이어를 되게 신경을 쓰고 대본에 집중을 해서 봤기 때문에 시원하게 그냥 편하게 말하면 정말 시원하게 나쁜 언니하고 장렬히 전사해야겠다.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박수 쳐주실 거는 좀 크게 해주시면요.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네, 여기 계시거든요. 저는 어쨌든 도경이가 언니한테 받았던 상처가 이미 극복됐긴 했지만은 존재하는 과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도경이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조금 아픔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랑 배우님들은 도경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현주한테 하는 저 같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이 사실 도경이도 저는 그게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만큼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때까지 해왔던 게 아무리 도경이 계획 안에 있었어도 그 질문만큼은 정말 내가 이 상처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 질문이었는데 경험자에게 그런 뭔가 위로 아닌 조언을 받았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얀 차를 타고 떠나는 것과 그 마지막에 벗어 던지는 것들이 사실 좀 약간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의미하고 이런 것도 다 풀고 밖으로 던지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했을 때 물론 현장에서 그냥 막 갑자기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잘 극복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어떠신가요? 본인은 어떻게 뭐 생각하고 던지셨나요? 밖으로? 저는 극복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스스로에 대한 그 구원이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텍스트였을 수도 있어요. 그 경찰차를 훔쳐서 죽으러 갔었을 때 정은 선생님 현주가 오지 않았다면 그냥 언니랑 같이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절벽에서도 이것이 완전 거짓이 아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험이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연에 다 맞아 떨어져서 얘기가 이렇게 하나로 쭉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현주가 오지 않았다면
도경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동아줄을 잡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맨 마지막 커트를 저희가 몇 번 찍었죠? 세네 번? 그거를 근데 무조건 마지막에는 희미한 웃음을 띠며 끝내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웃음을 해본 끝에 사실 저게 제일 첫 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되게 제일 좋았고 그런데 그 웃음의 의미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좀 극복해내는 좋은 뜻의 웃음 아니었을까요? 항상 테이크 많이 하시면 왼손 거 쓰시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런 뭐 여성 서사, 뭐 부활 서사 혹은 연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이제 모든 작가님도 그렇고 모든 제작진 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좀 많으셔서 이런 이야기들이 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하는 장르로 시작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저희가 또 여성 이야기로 내면이 되면서 약간 또 저희가 좀 귀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 저희가 계속 받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드리고 이렇게 드릴게요. 루돌프하고 썰매에서 루돌프는 누군가 끌어주는 거고 썰매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남한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구원을 해야 한다는 뜻인지 그게 좀 그 문구의 뜻이 궁금해요. 그 앞뒤 문구가 원래 사실 작가님이 시놉시스에 써주셨었던 문구예요. 그 꽃사슴과 루돌프가. 근데 그게 사실 단내림 효과에 대한 건데 이제 앞에 꽃사슴을 하다 보면 산타가 타는 곳은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이 루돌프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산타가 타는 건 루돌프가 아니라 루돌프가 타는 썰매인 건데 그게 이제 앞에 꽃사슴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뀐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반에 받은 정보로 뒤에 것까지 다 그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이제 그게 사실 딱 2부 스타트 지점이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생각하셨던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진실은 그걸 약간 힌트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정말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상영이 되면 또 저희 관객분들의 또 각자의 목숨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완성이 되는 게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아까 질문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경이가 경찰차를 끌고 가서 그 절벽에서 추락 서 있을 때 현주가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걸잖아요.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언니가 잘못을 한 거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대사랑 그 씬에서 영화가 관객들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는 감독님과 작가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네요. 우리 작가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뭐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트라우마를 생각을 할 때는 좀 고립시키는 경험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겪어서 남들이 공감해주지 못할 거야. 그리고 그 약간 충격과 상처에 휩싸여서 좀 혼자 있게 되잖아요. 점점 약간 움츠려 들고 기죽고 이러는데 사실 트라우마라는 경험 자체가 좀 인간들에게 흔히 있는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되게 사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지점이라서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공감대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지점인데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 것 같아서 트라우마를 그런 경험으로 해서 끔 캐릭터들 사이 연대가 펼쳐지면 어떨까라는 사실 생각이 원래 기본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씬에서 느끼신 게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 영화에서 어떤 시각적인 대사들 글씨는 현주가 말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어떤 콘텐츠들이 가족간의 사회나 어떤 문제 그런 걸 많이 다루는데 사실 사회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사회가 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현을 또 해주신 노은혜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그동안 또 어떠했을까? 저희 처음에 이제 이런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얘기가 또 나왔었던 거는 오늘 은서를 원래 그 마지막에 도경이 타고 간 차에 뒤에 쿵쿵 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제가 은서까지 이제 데리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아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로 가려고 했다가 너무 어두운 것이 아니냐, 너무 이게 자기 파괴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을 없애야 어느 정도 이 스스로 구원하는 행위가 한 플러스로 이어지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을 없애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동그란 원이 돼서 좀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이제 약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도 힐링 소설가 만들어져서 굳이 이제 가족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 아닐 때에도 그런 타인에게 비슷한 경험을 가진 결핍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안아주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엔딩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잘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거를 약간 얼터너트 엔딩처럼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은서를 실어가는 그 마지막에 트렁크 쿵쿵쿵을. 그래서 결국엔 그 현지 선생님이 경찰 신고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넣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제가 그럼 그럼 찍어보고 편집할 때 정해야겠다 했었는데 이제 저희 선배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던 건 그거를 찍냐 안 찍냐를 미리 결정해야 네가 도경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연출할지가 정해져라고 하셔서 그건 너무 맞는 말이다 해서 사실 도경 언니랑 얘기하면서 그걸 미리 빼기로 했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사실 그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김종민 배우님께서 평소에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장면이 없어질 뻔한 그런 일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우님께서도 이렇게 보면 영화 이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조금씩 달라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 말씀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변화했던 지점들 이거 그런 면들. 네, 제가 이해력이 또 부족해서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 처음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일단은 내 세계 안에서는 그 상황밖에 없었고 동생을 찾아야 된다는 그 상황에서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도경을 만나게 됐고 본의 아니게 이게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전혀 알 수 없었던 방향이었는데 도경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또 그녀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같은 어떤 연대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면서 또 도경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어떤 그 비밀이 또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게 하는 은서의 힘이 됐고 그 은서의 거짓말이 과연 이거를 은서가 얼마나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냐 현주 앞에서 그 지점을 고민을 사실 머릿속으로 계산을 많이 했는데 그 장면을 찍을 시점이 딱 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은서의 모습이 정당하게 제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과 정당함이 그래서 그게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거를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절박함이구나 라고 그렇게 변화가 감정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이게 참 너무 아쉬운데 시간을 좀 정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정말 꼭 이 질문 하셔야 되겠다는 분 계실까요? 네, 너무 많으신데 저 맨 끝에 그 책 하얀 차를 타고 간 여자는 영화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소품으로 삽하시고 들어간 건지 그 두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두 여자의 얘기를 하자라고 시작을 한 거라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킵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얀 살을 파는 여자라는 그 얘기는 영화 내용과 동일한 건 아니고 약간 소통상 활용이 되었지만 좀 그런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공통점도 좀 재밌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작가님께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진실 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떤 하얀 눈이 쌓인 산속 안에 뭔가에 어떤 여자가 숨겨져 있고 막 피투성이로 된 여자가 뭔가에서 도망쳐와서 딱 들어오는 이제 자기는 숨으려고 하는 거죠. 이 들어온 여자는. 근데 알고 보니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이 여자가 가해자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라 어떻게 보면 진실을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요의 과정에 회의가 많았어요. 네, 작가님 그러면 액자식 구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 저번처럼 막 그러면서 되게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끝을 생각하고 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처음과 끝을 생각하지 않고 이 진실을 두고 저희가 이야기를 사실 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 영화제에 많은 상영들이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이 영화제 이후에 어떻게 또 만날 수 있게 될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또 배우님들 스크린으로 이 영화도 보시게 되셨는데 감상이나 뭐 느낌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 느낌과 함께 좀 마지막 인사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입봉작인데 첫 상영과 두 번째 상영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이렇게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사실 드라마 PD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시간이라 너무 영화관이라는 공간에 너무 감사해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드라마 가까웠으면 하지 않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14회차 굉장히 짧은 회차에 이것을 만들어내면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고 설레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딱 보고 나서 정말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가 정말 시간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투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도 위로해주고 싶고 저희 만든 팀에게도 다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고생한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저희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순간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캐스팅이 된 순간부터 감독님을 만나고 작가님을 만나고 여원을 만나고 지미 씨 만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정은 선배님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 그 과정이 모든 게 다 저한테 너무 행운이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관객 여러분들 만나는 이 순간까지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즐겁게 작업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들 너무 좋은 분들 다 만나서 사실 찍는 내내 저희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스태프들의 그 노고와 집중력에 저희 매번 감독을 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이게 드라마로 나갈지 개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봉이든 방영하게 되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데 안전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관객분들이 나중에 그 결정해 주시거든요. 저희가 스크린에서 계속 보고 싶으시면 정말 응원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오늘 이렇게 또 비 오는 날 함께해 주신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에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